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33번째 시간으로 변법 자강운동과 의화단 운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청일 전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실 이 전쟁은 여러 의미를 가진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청은 양무운동,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근대 개혁운동으로 내세웠는데 청일 전쟁은 양국의 근대화 정책 중에 누가 성공했느냐를 가리는 전쟁이었고, 한편으로 보면 전제 군주전과 입헌 군주제의 대결, 동아시아 최강자는 누구인가 등을 가리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일본의 일방적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 청일전쟁 결과 후 청나라 지식인들이 받았던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서양 세력은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적 발전이 청에 비해 앞서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 규모도 작고 그렇다고 청보다 일찍 서양 문화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양무 운동을 비판하며 일본을 모델로 한 새로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한데 힘을 모아 나온 것이 바로 1898년에 있었던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변법 자강운동은 말 그대로 법을 바꾸어 국가를 강하게 만들자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법 체제가 아니라 국가를 헌법으로 다스리자, 즉 일본처럼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자는 말입니다. 당시 변법 자강운동을 주장한 인물로 캉유웨이와 그의 제자 량치차오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춘추 공량학을 신봉한 인물로, 여기에서 말하는 춘추 공량학은 예전 사회 개혁적이었던 본래 유학으로 돌아가자는 학문을 말합니다. 원래 유학이란 춘추 전국시대의 어지러운 상황에서 사회 개혁적인 사상으로 나온 것인데, 이것이 학문적 기능과 과거 시험만을 강조하는 학문으로 당시까지 변질되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캉유웨이는 이런 점을 문제로 삼고 사회 개혁적인 유학을 주장한 것입니다. 캉유웨이는 이뿐만 아니라 신식학교 도입, 신군 창설, 과거제 폐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황제이던 광서제는 캉유웨이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이토히로부미를 고문으로 초빙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광서제의 적극적 개혁 정책은 당시 보수파 관료를 비롯한 서태후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일부 보수파 관료가 정권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자 자칫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한 서태후는 광서제의 신임을 받던 위안스카이를 매수해서 오히려 광서제를 역공합니다. 이 때문에 결국 광서제는 감금되고 변법 자강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를 무술정변이라고 하는데, 캉유웨이와 량치차오는 일본으로 망명하였고 나머지 변법파들은 사형을 당하면서 변법 자강운동은 100일 만에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변법운동은 조선의 갑신정변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수파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채 다소 급하게 추진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청을 배경으로 근대적 개혁을 구상하던 개혁가들은 많은 실망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많은 지식인들이 청에게서 등을 돌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이어서 1899년 청에서는 의화단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실 청은 2차 아편전쟁 패배로 인한 베이징 조약으로 서구 세력의 내륙 침략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서양 선교사들은 중국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중국인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유교적 사상에 익숙한 중국인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게 만들었고, 중국인들은 서양 선교사들을 궁극적으로 중국을 침략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중국 민중들은 의화권이라는 무술을 가지고 서양 세력을 무찌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의화단을 조직해서 곳곳에 있는 서양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 민중들이 서양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해당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그림에서는 중국인들이 서양인을 개돼지 얼굴을 한 괴물로 묘사하고 이들을 사형에 처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청 정부도 이들을 탄압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들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조직화되자 이들을 이용해서 서양 세력을 몰아낼 수 있겠다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청 정부는 의화단 세력이 중국 내 서양인들이나 공상관을 공격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오히려 서구 열강에게 선전포고를 하기까지 이릅니다. 이에 서구 열강과 일본은 8개국 연합군을 조직해서 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청정부나 의화단은 즉흥적으로 열강에 대항했을 뿐 제대로 된 조직체계나 군사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베이징에 함락당하고 서태후는 광서제를 대동하고 서안으로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결국 청정부는
서구 열강에게 굴복해서 1901년 신축 조약을 체결해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내야만 했고 베이징 주변에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되는 최악의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이후 서구 열강과 일본은 중국을 완전히 종이 호랑이로 보게 되었고 청은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그림에는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일본이 청이라는 파이를 서로 나눠 먹으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국주의 열강은 이후 중국 각지에 자신들의 세력권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법 자강운동과 의완화 운동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편으로 두 운동의 실패는 청나라가 그만큼 무능하고 지금의 청 체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의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변법 자강운동의 성격과 실패 원인 잘 알아두시고요. 의화단 운동의 전개 과정과 결과도 파악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